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들이 종교의식과 민족의식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가 하는데 저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요.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게 조선인이 아니 한국인하고 일본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축구 할 때 우리 괜히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 축구 좋아서 응원해야 좀 한국인이라고 응원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남의 식민지 산다는 거는 살아보면 알죠. 근데 식민지가 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친일파입니다. 근데 식민지 너무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윤봉주 기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주 시골 청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글씨 많이 보셨죠? 장부, 출가, 생불안이다.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데 거기 딱 핵심이 있습니다. 이런 식민지 노예의 삶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정말 비참한 건지 노예의 삶입니까? 그런데 선생님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더 붙이면요. 근데 왜 우리는 독립운동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해방 후에 우리 현대사회로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는가? 그게 저한테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푼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 3년 됐나 봐요.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비록 숫자는 적대 모든 사회 이루어진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본과 싸웠던 독립운동인데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들한테 싸우다 진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독립운동한 경력을 얘기하면 취급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 같죠? 식민지 시기에 독립운동하다 형무소 갔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과자라고 불려요. 그래서 제가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독립운동사 연구가 같이 됐다는 게 7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극일이다, 반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몸속에서는 너무나 친일적인 게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회적 그런 모습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만. 그
독립군의 선생님이 배부하신 교재 부분 들어가면 보면은 독립군의 형성을 보다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관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 전쟁사라고 해가지고 전쟁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독립구원의 활동을 독립운동사로서 이렇게 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학계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연구부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거를 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에 보면은 전쟁사라는 과목을 좀 많이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정작 배워야 할 우리나라의 그 독립 전쟁사나 독립투쟁사는 전혀 배우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 이제 학위도 없는 그런 그 장교들이 이제 생들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군 박물관에는 이런 어떤 그 독립투쟁에 관련된 자료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런 연구분토가 계속 지속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독립군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독립군이면 독립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렇게 같은 어떤 비슷한 어떤 역사적 그런 어떤 한정 속에서 다른 용어로서 이렇게 그런 어떤 하는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이게 좀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미국은 독립전쟁을 했죠. 영국을 상대로 했어요. 치열하게.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거고 우리도 일부 독립전쟁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그걸 딱 독립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독립이 돼야 된다는 사고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윤복길 의사도 얘기를 했지만 제국주의가 소멸되고 또 그럴 때 우리들의 해방은 세계 피압방 민족하고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피압방 민족, 약소 민족의 독립이라는 거는 좀 성격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독립운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저도 근데 당대에는 민족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자체 내 민족의 혁명적 과정도 있고 근데 당대에 또 독립운동이라고 그러고요. 광복운동, 독립운동 또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민족개방운동 근데 결코 운동이 전쟁보다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그럼 잘못된 건가요? 민주항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강력하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강렬한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3.1운동이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3.1운동이 이제 100주년 다가오니까 3.1혁명이라고 써야 된다고 학계에서 막 크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소수인데요. 아니 우리나라는 혁명의 나라인가요? 3.1운동의 혁명적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편적 기준에서 봐서 혁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거대한 산맥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뭐 보물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걸 산맥이라고 그리고 독립운동 속에 3.1운동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자체가 민족혁명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전문화된 부분이라 제가 좀 시간을 더 드려야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미국의 경우 독립전쟁이면 전쟁이고 또 우리도 독립전쟁이란 말이 독립운동 속에 들어갑니다. 독립군에. 그 여러 가지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리키고 막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도 독립전쟁으로 설명해야 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합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여력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민족혁명이라고 하는 틀에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많은 독립적인 학생과 기술인데요. 저희가 그 방학 때마다 그
그쪽으로는 선생님 같은 분이나 선생님도 제자분들이 연구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과 우리가 외교관을 맡으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80년대에 그 김산의 아리랑 리메이크가 쓴 걸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은 상해 임시 정부고 윤봉길, 안중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알았는데 연안지방 중국 본토에서 그야말로 독립 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아마 학계에서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가 아마 어려웠을 줄 압니다. 지금 그쪽 중국의 그 본토 쪽에서의 그 독립운동 그 연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이데올로기에 제약 없이 저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 4월 달까지 그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을 했었는데요. 그 독립운동소 연구소가 국내 항일 유적지를 독립운동 사적지를 다 조사해서 책을 수십 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현지의 사적지를 이제 관리하는 거죠. 물론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복원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 저 연안에도 저도 있고 연안에 2번이나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저 독립무용대 사람들이 살던데 그 사진을 딱 찍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앵글을 딱 맞추니까 거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진 찍고 오고. 참고로 북한은 어때요? 전부 김일성 일색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숙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김영재 거기 크게 벌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여러 번 만났습니다. 공동학술회의도 해보고요. 근데 김일성 수령동지 빠지면 우리 학술회의가